바다가 메마를 땐 그물코를 넓혀야 합니다.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아직도 대목 맛을 못 보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애절합니다. 아쉽고 답답한 것은 가계부채 악화,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문제에서 본래 자기 권리를 가진 이해당 사저들의 발언권이 너무 약하다는 점입니다. 재정 지출이란 국가가 어디서 돈을 얻어와서 희사하거나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어디다 쓸 거냐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효율성과 함께 공평성이 가장 잘 달성되는 지점에 써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며 국민에게는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지갑이 메말라가는 상황에서 재벌기업의 수십조, 법인세 감면분은 재벌 곳간에 쌓일 뿐이지만 이를 지역화폐로 국민에게 이전하면 가게와 골목을 살리고 돈이 나라 경제의 말단까지 돌게 해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 연안이 황폐화될 뻔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규제를 안 한 가운데 배와 그물의 성능은 좋아지고 밤이고 낮이고 쌍끌이로 싹싹 쓸어갔기 때문입니다. 잡을 때는 좋았지만 나중엔 씨가 마르게 됐습니다. 그제야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서로 자중하자면서 그물코 크기도 제한하고 알 낳을 때는 잡지 말자고 법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연안 어족이 다시 풍부해졌고 그렇게 모두가 풍족해졌습니다. 큰 배를 가진 선주에게도 이게 이익입니다. 경제 기득권자들도 좀 길게 넓게 봐야 합니다. 그들에겐 당장엔 손해 같아도 정부 지출을 늘려 가계부채를 건전화하고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돈이 강제로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게 종국인 기득권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길입니다. 오죽하면 빌 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 같은 성공한 CEO들도 기본소득을 주장하겠습니까? 오늘 함께 해주신 방기홍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님, 김경배 한국지역경제살리기 중앙회 회장님, 이충환 경기도 상임연합회 회장님, 정인대 중소상공인단체 중앙회 회장님, 송정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회장님, 임원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님, 장영진 한국편의점네트워크 회장님,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동주 의원님과 이홍우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정신건강위기 대응 강화 토론회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회피와 소극적 대응으로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며 시군 정신건강 담당자들에게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오후 경기도 청상황실에서 경기도 정신건강위기 대응 강화 토론회를 열어 도내 정신건강위기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신건강위기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과 박한선 정신과 전문의, 윤미경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등 정신분야 전문가가 참석했으며 31개 시 군 보건소장 및 시 군 정신건강복지센터장들도 화상회의를 통해 참여했다. 이 지사는 과거에도 커다란 사회적 위기를 겪고 난 뒤 자살자가 급증했다는 여러 보고가 있다며 코로나19로 앞으로 경제적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살과 더불어 정신질환의 심자의 자타해를 사전에 막는 장치들을 만들어놨는데 공무원들이 민원이나 고소 의뢰로 회피하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공공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충실히 했더라면 일부나마 감소시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정신질환자가 한 사람 있으면 그 가족은 지옥이다.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본인이나 가족들, 사회 구성원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며 공무원들이 고소당하거나 조사를 받거나 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경기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오는 10월부터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데도 이송 문제로 병원에 가지 못해 방치되는 정신질환 의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이송 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공이송 지원단은 일반 공무원과 소방 등 4명으로 구성돼 시군 요청시 환자 이송을 지원하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각 시군은 응급입원 대상자가 코로나19 검사 등을 받으며
즉시 입원하지 못하고 장시간 대기하게 되는 문제, 농촌 지역 노인들의 경제적, 심리적 위기와 스톱 지원 필요성 등을 제기했으며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예산이나 투자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아동학대나 노인학대, 가정폭력도 정신질환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아동부터 노인까지 통합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광역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의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자살 사망자 수는 18년 3,111명에서 19년 3,310명으로 199명 늘었고 또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18년 24.2명에서 19년 25.4명으로 1.2명 증가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통칭하는 코로나 블루를 넘어 분노감을 표출하는 코로나레드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고 있으며 사회적 단절이 지속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자살 사망률의 급증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우리 죽지 말고 삽시다라는 글을 통해 최근 코로나 이후 자해, 우울증, 자살 신고가 증가했다는 기사에 내내 마음이 쓰인다며 어린 시절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했던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 지사는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건 자주 서럽고 억울하고 앞날이 캄캄해 절망해도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게 하는 건 서로를 향한 사소해 보이는 관심과 연대라면서 여기에는 한 사회가 마땅히 해야 할 공적 책무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며 공복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경기도 공공배달앱 뉴스입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경기도 공공배달앱의 공식 명칭을 배달특급으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배달특급은 보다 빠르고 급이 다른 서비스 선보이겠다라는 의미로 배달의 편익과 공공성을 명칭에 담았다. 지난 8월 18일부터 10일간 진행된 경기도 공공배달앱 명칭 공모전에는 총 5,837개의 공모작이 몰리면서 최종 선정 일정이 미뤄질 정도로 뜨거운 경쟁률을 자랑했다. 접수된 공모작들은 내부 심사와 대학생 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 심사까지 총 3단계를 거쳤다. 많은 참여작을 대상으로 숙고하여 심사한 결과 이소정 씨의 경기특급이 대상작으로 선정됐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당선작을 토대로 홍보자문위원, 디자인 전문가, 컨소시엄 사업 담당자와 경기도 관계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 검토해 배달특급을 최종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적합성, 참신성, 활용성은 물론 향후 서비스 확대를 고려한 대중성과 상표 등록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향후에는 최종 명칭, 배달특급과 어울리는 공공배달앱 공식 로고를 개발해오는 10월 중 선보일 예정이다. 이재덕 심사위원은 재미있는 네이밍이 많이 있었지만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겠다는 사업 취지를 담은 네이밍을 선정하고자 했다며 도민을 위한 급이 다른 특급이라는 키워드에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았다고 밝혔다. 경기도 주식회사 관계자는 이번에 공식 명칭을 확정한 만큼 이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해 공공배달앱이 경기도 전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달특급으로 불리게 될 공공배달앱은 경기도가 계획한 공공디지털 SOC 사업의 일환으로 식음료업 등 소상공인의 판로 지원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 주식회사가 개발,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공공이 민간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 유통망과 데이터, 기술 등 공적 디지털 인프라 조성에 경기도가 투자하고 앱 개발과 운영은 민간에게 맡겨 민간 공공협력의 장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화성, 오산, 파주 3개 지역을 공공배달앱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가맹점을 모집 중으로 본격적인 시범 서비스는 11월 초 시작될 예정이다. 다음은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정례 브리핑입니다. 경기도가 추석 특별 방역기간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대중교통, 성묘, 봉안시설과 요양병원, 전통시장 및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고위험 시설의 방역을 강화한다. 임순광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28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지정된 추석 특별 방역기간
경기도의 방역 조치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경기도와 시군은 방역 대책반을 운영하며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경기도 의료원 및 도내 보건소는 연휴 기간 선별 진료소를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중 이용 가능한 지역 내 선별 진료소 정보는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대중교통, 성묘, 봉안시설 및 고위험 시설의 방역도 강화한다. 공항에서 해외 입국자와 일반 대중교통 이용객을 분리하고 접촉 차단을 통한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 전용 공항버스를 10개 노선 운영할 계획이다. 실내 봉안시설 등은 1일 총 방문자 수를 준수토록 하고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출입 제한 조치하며 온라인 추모, 성묘 서비스 제공으로 대민 접촉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요양병원과 의료기관은 투명 차단막을 설치한 공간이나 야외에서 비접촉 면회를 실시한다. 요양병원 전 인원에 대해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코로나19 검사 시행 여부를 모니터링 중이다. 한편 경기도 등 수도권의 경우 귀성길에 오르지 않고 집에 머무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다중이용시설 방문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은 정기소독을 실시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으로 도는 방역 물품을 전달하고 자율방역을 이행해 줄 것을 홍보 중이다. 유흥시설, 음식점, 카페, 학원, 물류창고업, 방문 판매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 고위험 시설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임 단장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을 전후에 재확산되지 않도록 잘 통제해내야 10월 이후 동절기 및 2021년 유행관리 전략을 차분하게 수립하고 제시할 수 있다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8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14명 증가한 총 4,348명으로 도내 6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는 군부 안양 가족모임 관련 5명, 부천 요양원 관련 1명, 성남 퍼스텍 관련 1명, 고양 정신요양시설 관련 2명, 관악구 식당 관련 1명 등이다.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의 확진 추이를 보면 총 17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38.8%인 66명이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는 33명으로 전체의 약 19.4%다. 그전 주인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동안에는 총 23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34.3%, 감염 경로 불명 확진자는 약 20.1%다. 주간 단위로 비교할 때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전주 대비 확진자는 약 29% 감소했고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4.5%포인트 증가했으며 감염 경로 불명 확진자 비율은 비슷했다. 군포 안양 가족 모임과 관련해 지난 25일 군포시 거주자가 전신수역 등 증상 발현 후 확진됐는데 이후 다음 날인 26일에는 자녀 1명이 27일에는 접촉했던 5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이다. 추가 확진된 5명 중 4명은 첫 확진자의 자녀 생일 파티에 참석했던 가족 4명이고 나머지 1명은 자택을 방문했던 재가요양보호사다. 도는 재가요양보호사의 요양 대상자 1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그 가족 2명을 대상으로 검사 및 모니터링 중이다. 부천 요양원 관련 지난 23일 7층 입소자의 첫 확진 이후 실시한 전수검사에서 같은 층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1명이 24일 추가 확진됐다. 27일에는 또 다른 입소자 1명이 추가 확진됐는데 전수검사 때는 음성이었다. 해당 요양원은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직원 및 입소자를 전수검사하고 요양원 7층 전체를 코호트, 격리 중으로 격리 기간 동안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격리 해제 전 재검사할 예정이다. 28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6개 병원에 670개의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42.4%인 284병상이다. 경기 수도권의 생활치료센터와 제3, 4, 5호 생활치료센터 등 총 4개 센터에는 27일 18시 기존 164명이 입소하고 있어 15.3%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 가능 인원은 906명이다.
한편 경기도는 3개월 사이 의료 자원을 꾸준히 확충해 6월 25일 15개 병원 580개 병상에서 9월 25일 기준 16개 병원 670개의 병상을 확보했다. 같은 기간 생활치료센터는 1개소 168개 병상에서 4개소 1058병상으로 늘었으며 중환자 치료 병상은 7개 병원 19개에서 12개 병원 42개로 확충됐다.